너희들 좀 풀고 있어라. 선생님 요거 녹화를 깜빡 잊고 못 둬서 좀 설명 좀 할게요. 자, 7페이지 아래쪽 보면 첫 번째 문제 되겠습니다. 이쪽에는 A는 B 나오고요. 여기는 A제곱은 B의 제곱 나왔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걸 풀었더니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은 0, 즉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는 0이 나와서 A는 B 혹은 A는 마이너스 B 나오네요. 자, 확대 해석은 참이고 축소 해석은 거짓이니까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확대되고 있으니까 위쪽 화살표는 참 동그라미 되겠죠? 반대로 큰 화살표가 이렇게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는 아래 화살표는 X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2번과 3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풀었어요? 여기 학생자라면 앉을게요. 구수민 양 여기 앉을게요. 네. 우리 조금 일찍 오자. 5분이라도. 네. 자, 별표는 오늘 다 올라갈 거예요. 집에 가서 별표 질문 카페에서 검토하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요 문제 이제 손들게 해보도록 할까? 묻자, 얘들아. 요 2번 문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얘 맞아? 틀려? 동그라미야 X야? 예, 2번 문제. 동그라미예요? 네, 동그라미. 그럼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 동그라미예요? X예요? X예요? X. 맞나요? 자, 다른 의견 있는 사람. 난 이렇게 이거 정답 아니야. 너희들의 의견을 내가 물었을 뿐이야. 선생님 아직 안 풀어줬어요. 자, 다른 의견 있는 사람. 둘 다 동그라미. 둘 다 동그라미예요. 이해 안 가지? 어떻게 선생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자, 지금부터 우리 놀라운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이 요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는 둘 다 동그라미예요. 왜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A는 B와 같다라고 딱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A와 B가 는 3차 방정식 나와 있어요. 고차 방정식의 해법은요, 우리의 다정한 여자친구 은영이를 만들어준 후에 무조건 인수분해 하셔야겠죠? 그래서 식을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 0이다 라고 바꿔놓고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A 마이너스 B, A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은 0이야 라고 이렇게 풀어놨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오니까 우선 첫 번째 A는 B이다 라는 식이 나왔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서도 뭔가 나오겠지. 중요한 건 여기서 나오는 건 허근이 나온다는 거야. 여기선 허근밖에 안 나와요.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실수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 실수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A가 B값 뭐 이런 게 허근이 나오면 얘는 따질 필요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얘는 없는 애랑 마찬가지야. 왜? 실수라는 전제 조건하에서 움직이니까. 결국에는요. 와우. 얘도 A는 B인데 얘도 A는 B만 살아남았네? 양쪽 사이즈가 똑같이. 그러므로 양방향 모두 동글동글 동그라미가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여러분이 엄청 잘 풀 수 있겠다. 세 번째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OX 작업해보세요. 얘는 답이 뭐가 나옵니까? 위에 있는 건 X, 아래 있는 건 동그라미 나오게 되겠죠. 자, 요거 그냥 느낌만으로 와우 얘는 제곱이고 얘는 세제곱이니까 얘가 많을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실수라는 전제 조건이 붙은 상태에서 이 녀석 풀면요. 얘는 A는 B가 되거나 A는 마이너스 B가 됐다. 두 덩어리 나올 거예요. 하지만 세제곱짜리는 뭐밖에 안 나와요? A는 B다라는 실수 조건 하에서는 얘 하나만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크다란 녀석이 이렇게 조그만한 녀석으로 축소되고 있네요. 거짓. 작은 녀석이 큰 녀석으로 확대되고 있네요. 참. 이렇게 표시하셔야 돼요. 이게 실수 조건의 특징이야. 아주 흥미롭죠? 자, 정리됐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예, 없으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모든의 부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의 부정. 자, 여기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요. 보통 학생들이 모든의 부정을 기계적으로 도식적으로 외워요. 모든은 부정하면 어떠니 돼? 이렇게 외워버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요. 출제자가 조금만 고약하게 맘먹으면 무조건 오답밖에 안 나와요. 왜? 모든의 부정에는 아주 다양한 표현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모든을 부정하는데 모든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그걸 기계적으로 모든의 부정은 무조건 어떠냐? 라고만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을 네 사람이라고 약속하고요. 웃는다를 동그라미, 웃지 않는다를 X로 나타내기로 했을 때 네 사람이 있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나타내 봤더니 모두 다 웃거나 3명 웃고 1명 안 웃고 2명 웃고 2명 안 웃고 1명 웃고 3명 안 웃고 모두 다 안 웃고 요런 5가지 경우가 있더라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웃는다라는 명제, 모든 사람이 웃는다라는 1번을 부정했어. 자, 선생님이 부정은 뭐라고 가르쳤어? 부정은 여집합, 여집합은 부정이라고 가르쳤죠. 즉, 요 녀석의 여집합에 해당되는 요 부분이 바로 1번의 부정이 되는 거예요. 즉, 이 2번부터 5번까지의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학적 표현은 전부 다 모든의 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1번 모든 사람이 웃는다 라는 1번을 부정하면 우선 도식적으로는 모든의 부정은 어떠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웃지 않는다 라고 쓸 수 있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이외에도 아주 다양한 표현이 존재하고 이 다양한 표현도 전부 알아두셔야 한다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웃지 않는다와 똑같은 두 번째 표현은 뭐냐면요. 웃지 않는 사람이 있다예요. 웃지 않는 사람이 있다. 다른 말로 웃지 않는 사람이 존재한다 라는 표현 역시 모든 사람이 웃는다 라는 말에 부정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웃지 않는 사람이 적어도 한 명 있다. 가로 열고 존재한다. 라고 하셔도 이것이 모든 사람이 웃는다 라는 표현에 부정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웃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이상 있다. 가로 열고 존재한다. 라고 하셔도 모든 사람이 웃는다 라는 말에 부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마지막 모든을 부정했는데 모든이 들어갈 수 있네요. 모든 사람이 다 웃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뭘 알 수 있다? 모든을 부정했는데 모든의 부정에 뭐가 나올 수도 있다? 모든이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요. 모든 사람이 웃는다. 모든을 부정해봐 라는 문제 나오면 기계적으로 모든의 부정은 어떤 이런 식으로 외우지 마시고요. 내용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내용을 검토해야지 도식적으로 외워서 푸시면 아니 되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도식적인 내용도 좀 알아야겠지? 맞아. 그래서 도식적인 내용을 정리해보자면요. 여기에 보면 모든 의미의 어떠한 뭐뭐에 대해서도 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이쪽에 나오는 세 가지 표현은 모두 다 똑같은 표현이야. 동치관계 표현이에요. 모든이라는 말은 임의의라고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임의의는 다시 어떠한 X에 대해서 도라고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수학 문제 풀 때 특히 임의의라는 말이 나오면 선생님이 항상 뭐로 바꿔놓고 풀라고 주문했어? 모든이라고 바꿔놓고 푸십시오 라고 했죠? 바로 요 얘기예요. 자, 우리 똑같은 요 표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 쭉쭉쭉 일자 네모 박스에 신경 쓰면서 시작! 모든 x에 대하여 px, 임의의 x에 대하여 px, 어떠한 x에 대하여도 px 모두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 녀석을 뭘 했어? 부정을 취하면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바뀐다예요. 그래서 어떤 표현으로 바뀌었어요? 어떤 적당한 존재한다 라는 표현으로 바뀌겠습니다. 자, 모든의 부정에 해당되는 요 세 가지 표현 두 번만 읽겠습니다. 쭉쭉 두 번 시작! 어떤 x에 대하여 px, 적당한 x에 대하여 px, px인 x가 존재한다. 한 번 더. 어떤 x에 대하여 px, 적당한 x에 대하여 px, px인 x가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어떤가 모든을 도식적으로 나눠서 해석할 때 볼 수 있는 개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페이지 넘겨서 모든가 어떤 문장의 참과 거짓의 수학적 의미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우선 첫 번째, 이 개념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간 문장에 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모든 경우가 다 참이어야 돼요. 단 하나의 거짓이라도 있으면 이 전체 문장은 거짓이 돼요. 그래서 모든이라는 문장이 들어간 문장에 이 명제의 참은 어떤 경우다? 모든 경우가 참이어야 된다. 다른 말로 진리 집합을 구했는데 이 진리 집합이 전체 집합이어야 한다예요. 되겠습니까? 하지만 모든이라는 문장이 들어가 있는 명제에 거짓은 어떻게 따질 수 있냐면 100만 가지 중에 하나만 거짓이면 돼요. 즉 진리 집합이요 전체 집합과 같지 않으면 약간의 빈 구석이라도 있어서 거짓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 문장 전체는 뭐가 된다? 거짓이 된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어떤이라는 문장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100만 가지 중에 딱 하나만 참이면 이 명제는 참이 되는 거예요. 즉 진리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돼요. 딱 하나만이라도 참인 게 있으면 무조건 참. 그러면 어떤이 들어간 문장의 거짓은 뭐냐? 모든 경우에서 다 완벽하게 거짓이어야 돼. 단 하나의 참도 없이. 즉 진리집합이 그냥 공집합이어야 한다예요. 이것이 모든가 어떤의 참 거짓이에요.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이 개념 이용해서 아래에 있는 아주 유사해 보이지만 완전 다른 두 개의 문제를 비교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에 이와 같은 두 개의 문장이 나와 있어요. 자, 문제를 봤더니 와, 사라져버렸어요? 예, 문제를 봤더니 어때? 다 똑같이 딱 하나만 다르고 누구만 달라요? 완전 다 똑같은데 여기는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요 하나 때문에 완전히 문제의 풀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우선요 선생님이 위에 있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식을 성립하게 만드는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자,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X는 전부 다 얘를 만족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지. 즉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게요. 요 녀석의 진리 집합을 A라고 하고 요 녀석의 X값을 구한 진리 집합을 B라고 하면 지금 상황은요. A가 B의 부분 집합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래야지만 모든 경우에 대해서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녀석 그림으로 풀어보도록 하자. 왜 그림으로 풀어? 실수 조건을 기반으로 한 부등식 문제의 가장 탁월한 수학적 해석은 부등식, 수직선 그림입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수직선 그림 그리고 요 확정된 범위를 그릴 거야. 0에서 1까지. 이게 A의 범위였어요. 그런데 A가 B에 포함돼야 되니까 뭔지 몰라도 B는 이렇게 생기면 되겠지. 이쪽에 A-1, 이쪽에 A+1 이렇게 생겨야만 합니다. 자, 이때 A의 범위 구하래요. 묻자. A-1은요. 이렇게 포함관계 성립하기 위해서 0보다 작으면 좋지. 같아도 될까 안 될까? 되지요. 포함관계예요. 포함관계.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을 포함하지? 겹쳐도 상관없어요. 같아도. 자, 역시 1은 A+1보다 작아야 되지. 같아도 될까 안 될까? 되겠죠. 자, 묻자. 얘하고 얘는 AND로 만족해요? OR로 만족해요? AND로 만족하지. 얘도 반드시 만족해야 되고 얘도 반드시 만족해야 돼요. 결국 A는 1 이하 AND A는 넘어가면 0 이상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요 녀석 공통범위지 AND는 공통범위 구하면 A는 뭐가 되겠습니까? 0 이상 1 이하라는 요런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아래에 있는 문제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요 옆에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래에 있는 문제는 빨간색으로 옆에다 풀어보겠습니다. 자,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요 녀석이 성립하게 만드는 A 값의 범위를 구하쇼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요번에는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냐면 얘의 진리집합을 A, 얘의 진리집합을 B라고 했을 때 A와 B가 공집합만 아니면 돼요. 공통부분을 구했을 때 공집합만 아니면 돼요. 단 하나의 공통부분이라도 있으면 얘는 참이 되는 거야. 왜? 어떤 이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확정된 녀석이 있네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라는 이런 확정된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공통부분이 공집합만 아니면 되니까 어떤 경우가 가능하겠어요? 얘는 와, 요만큼만 겹쳐도 되겠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겹치기만 하면 되지. 교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돼요. 이때는 A-1, A+1 되겠네요. 자, 이 식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A+1이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하겠죠. 맞습니까? 여기 등호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등호 들어가면 공집합 돼버리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등호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요 식이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냐면요. 자, 0하고 1이 이렇게 있어. A+1이요. 0보다 커. 그런데 크다 너무 커가지고 A+1이 분명 0보다 크기는 큰데 A-1이 아예 훅 넘어와서 1보다 커버리면 이때도 공통부분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을 정리할 수 있냐? 얘는 우선 A+1은 0보다는 커야 해. 하지만 이런 상황은 곤란하기 때문에 A-1은 또한 1보다는 어때야 한다? 작아야 한다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식 만족하면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넘어가면 a는 2보다 작다. 그러므로 a의 범위 구하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나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만 있나? 이런 경우도 있겠지. 그림이 이런 경우로 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즉 a-1, a 플러스 1, a-1이 1보다 작으면 되겠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도 되게 주의해야 되는 게 여기에 0이 있고 여기에 1이 있는데 a-1이 1보다 작은 건 좋은데 너무너무 너무너무 작아진 나머지 그림이 이런 식으로 와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이러면 공통부분 안 생기잖아. 그래서 여기에서도 작업합니다. a-1은 1보다 작아야 하지만 a 플러스 1이 0보다 작아서는 안 돼. a 플러스 1은 무조건 0보다 커야 돼 라고 나오네요. 결국 a는 2보다 작고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a 구하니까 뭐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에 이와 같이 와우 똑같은 녀석이 나왔네. 그래서 결국 최종적인 a의 범위 구하면 답은 뭐 나오겠습니까?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는 이런 답이 나올 거예요. 묻자. 얘하고 얘는 end로 묶였어, 오화로 묶였어? 이 빨갱이랑 파랭이는 end로 묶였어요, 오화로 묶였어요? 오화로 묶였어요. 그림이 이런 그림이 나와도 되고 혹은 이런 그림이 나와도 돼. 오화 묶여서 얘하고 얘 합집합으로 묶었는데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냥 얘 자체가 답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부정식 할 때요.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얘만 그리면 안 되냐고요? 자, 요 그림이 보조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 위에 그림만 보고 나서는 얘가 뭐지? 이렇게 혼동이 올 때가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안 되는 경우 보조 그림을 중간에 그려준 거예요. 필기를 해놓으실 때는 이 그림도 그려놓는 게 나중에 혼자 공부할 때 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보니 어때? 어떠니 훨씬 어렵지.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 가는 거 지금 질문하십시오. 쉬운 얘기 아닌데. 자. 수양 이해됐음? 이해됐음? 네. 네. 이해 혹시 안 가는 사람 너무 많이 보고 있길래. 넘어가도 돼요? 이해 안 가지? 됐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얘 몇 페이지냐? 너희들 페이지로? 10페이지니? 네. 갔네? 왜 아까 헤맸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1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페이지에서도요, 어떤 특별한 개념을 배우는 건 아니고 너희들이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한 자잘한 잡기를 조금 정리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요. A 교집합 B가 C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 표현에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자, A 교집합 B의 공통부분 A도 B도 영역이 C다라는 얘기는 C가 무엇의 부분집합이다? A의 부분집합인 동시에 C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요 여기에 있는 아래에 있는 녀석은 위에 있는 식과 변형이 됐지만 구조적으로 어때?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이런 결론 내릴 수 있어요. R은 P의 부분집합인 동시에 R은 뭐의 부분집합이다?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겠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래에 있는 두 줄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끝나신 분은요, 칠판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될까?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면 아래에 있는 녀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 합집합 모가 공집합이 나온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게 뭐가 돼야 돼? 공집합. 뒤에 있는 게 뭐가 돼야 돼? 공집합이란 얘기죠. 자, A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란 얘기는 A가 뭐란 얘기일까? 전체 집합. and B는 뭐다? 공집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공집합, 합집합, 공집합만이 공집합이 나오므로 여기에서는 P는 공집합이다요. 그리고 Q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것은 Q 자체는 무슨 집합이다? 전체 집합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의 핵심 개념은 뭐예요? 공집합, 합집합, 공집합만이 공집합이다 라는 개념 되겠다. 자,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개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 올려서 예, 세 번째 개념 보도록 하자. 자, P의 여집합이요, Q의 부분집합이고 Q의 여집합이요, P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이 표현은 P하고요 Q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된다 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 세 줄을요 이렇게 묶어서 받아쓰기 할게요. 옆에다가 여집합이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여집합이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두 집합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다 라는 뜻이다. 여집합이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라는 것은, 여집합이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두 집합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다 라는 뜻이다. 여집합이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두 집합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다 라는 뜻이다. 여집합이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두 집합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다 라는 뜻이다. 예, 정리하셨어요? 그래서 보자. 여집합이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두 집합의 합집합이 뭐라는 얘기다? 전체 집합이라는 거다. 여집합이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두 집합의 합집합이 뭐다? 전체 집합이라는 뜻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아래쪽에 분할의 의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전체를 분할하겠어 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예, A교집합 B가 공집합이어야 돼요. 겹치는 부분은 하나도 없는데 A하고 B를 합하면 항상 전체 집합이 나올 때 우리는 이 전체를 A와 B 두 개로 분할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우리 A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A와 B는 무슨 관계다? 서로소 관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서로소 관계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나? 그치? 요거 서로소의 표현 중에 하나였죠. 자, 그리고 요 두 번째 표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표현은요, 위에 있는 식의 역작용이라고 보셔도 돼요. 와우, 두 집합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다 라고 나왔지. 봐, 두 집합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다 라고 나왔지. 그 얘기는 우리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A의 여집합이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역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와우, 얘가 분할을 의미하는구나. 여기까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B랑 A 위치 그러니까 바뀌어도 그 성립을 하는 거죠. 아, 여기에서요 이렇게 바뀌어도 B의 여집합 A 이렇게 바뀌어도요, 얘 상관없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넣은 건 뭐야? 되게 구조가 흥미롭지 않아? 하나는
하나는 여집합을 이쪽에 붙이고 하나는 여집합을 이쪽에 붙여서 선생님이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위치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둘 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1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페이지. 예. 절대값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절대값 이거 수학상에서 정리한 적 있지? 엄청 제대로 정리한 적 있지? 예. 그럼 요 녀석 좀 빠르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절대값 x가 3 이하다라고 나왔어요. 어떤